원장에서는 도장만 있었으면 딸이 받아가는 건데. 그렇죠. 아, 너무 아깝네요. 그래서 법이 참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꼭 알아야 될 것들. 자, 아까도 이제 유언의 종류가 5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제일 먼저 자필 유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나머지 유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 좀 알아볼까요? 네, 방금 자필 증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녹음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날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름. 근데 녹음에는 증인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증서에도 변호사 사무실 가면 다 해주겠지만 그때도 증인이 2명 있어야 되고요. 자, 비밀증서도 증인이 2명 있어야 되고 구수증서도 마찬가지 증인이 2명씩 있어야 됩니다. 여기 또 빠진 게 전부 다 날짜 다 들어가 있죠. 예. 유언에는 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말씀하신 걸 살펴보니까 자필 증서를 제외하고는 다 증인이 필요한데요. 증인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해드리죠, 뭐. 네네. 증인은 아무나 해도 되나요? 네, 사실은 큰 제한은 없는데요. 이제 증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아, 내가 들은 내용이 맞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판단 능력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산자 이런 분들은 이제 증인이 안 되시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상속받을 사람인데 내가 증인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유리한 내용으로만 증인이 될 테니까 그런 사람의 그 사람의 배우자, 직계 혈족까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고요. 네. 여기 이제 증인이 1명, 2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 이 인원수도 정확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저는 되는 걸로. 네. 네. 해주세요. 넘쳐도 상관없죠? 증인 한 4명, 5명 이래도 상관없는 거죠? 넘치는 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강상범 씨도 해주실 거예요? 네? 저는 좀 바꿔 하겠습니다. 근데 나달 재산이 좀 있는지는 아, 믿으시죠. 그게 없네요. 아, 그러면 이 유언장에서는 예. 아버지 도장 하나 없는 걸로 그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했던 딸이 더 받아갈 수가 없는 상황. 정말 못 받는 겁니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따님이 아무래도 그 아버지를 특별히 모신 이런 기여가 있어서 이럴 때 이런 분들이 청구하는 게 이제 기여분 청구예요. 그러면 이제 상속재산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여한 부분은 상속재산에서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기여분 청구를 그러니까 청구를 하시게 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때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기여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상속재산의 30% 정도는 인정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면 꽤 되네요. 네네. 힘들 내십시오. 근데 그 상속 빼겠다는 그 과정에서 또 형제 간의 우애는 또 깨지는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예. 네. 그러니까 봉양하시는 분들, 봉양 받으시는 부모님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알아서 유언장을 써주셔야지 자식이 아버지 나 봉양했으니까 이렇게 써주십시오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챙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적에 생전에 우리 자식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따를 수 있도록 교통 정리를 잘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정말 중요하죠.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자식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특정 자식한테 좀 더 많이 물려준다든지 사회단체 무슨 기부를 한다든지 일반적인 예하고 조금 좀 벗어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뜻이 어떤지 왜 이렇게 하는지 의미 같은 걸 미리미리 좀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놓으면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분란을 많이 막을 수가 있죠. 예. 네. 그렇겠죠. 사실 이 유언이라고 하면요, 왜 죽기 전에 남기는 거라고 많은 생각들 하실 텐데 사실 자기가 언제 죽는지 1시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언제쯤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시기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20대부터 그죠? 20대부터요? 우리하고는 좀 문화가 좀 다르지만 때가 꼭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찍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게 우리 삶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가 되죠. 지하철 우리가 타고 가다 보면 안내방송 들리잖아요. 정말 죽음이 뭔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하실 때, 정신이 맑으실 때, 순간적으로 감정에 휘둘려서 어떤 자식이 다 잘해주니까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의미로 더 자식한테 물려주질 말고 평상심이 있을 때 작성을 하는 게 더욱 좋고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입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먼저 얘기하면 상당히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정확한 뜻을 자식들한테 알려주면 참 좋죠. 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이제 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부 절차를 밟으시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한정치산 선고를 세상에. 신청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네.